자, 지금 시간이 2022년 7월 17일 일요일 오후 9시입니다. 우선 거래하실 때 참고하면 좋을 것만 앞에 짚고 넘어갈게요. 자, 볼벤은 볼린저 밴드의 약자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기간이 있는데 기간을 5로 하는 경우가 있고 20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만 지표로 사용하거든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1392년이요? 조선이 건국될 쯤인 것 같은데 1392년이면 예, 에베네셀님 반갑습니다. 자, 볼벤이 5가 있고 20이 있어요. 네, 그럼 이거 보세요. 이게 20 상단, 요게 20 하단이에요. 네, 여기 나가잖아요. 매도 없어요. 네, 매도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면 매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위로 가면 매수하라 그러고 밑으로 가면 매도하라 그래요. 근데 그거 아니고 위로 넘어가면 이 영역에서는 매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매수가 없고 아래쪽 영역은 매도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래쪽에서 매도해야 된다? 그럼 여기를 터치해야 돼요. 예. 여기 매도의 최소치. 예, 여기는 매수의 최대치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룰이에요. 볼린저 밴드 20 상단 하단을 쓰실 때는 벗어나면 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래의 대상은 신규입니다. 예. 신규 거래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위를 넘어가면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지만 매수의 대상은 아니라고요. 신규 매수는 안 된다고. 반대로 밑으로 빠지면 예, 내려갈 수는 있지만 신규 매도의 대상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5는 그냥 상단선 하단선 이렇게 보시고 이게 밑으로 누르면 매도, 아래에서 받쳐주면 매수예요. 이건 고려하지 마시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딱 4가지 규칙이 나오잖아요. 요 4가지 규칙을 가지고 볼펜을 쓰시면 좀 편해요. 자, 첫 번째,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넘어가면 신규 매수 안 한다. 그죠? 신규 매수 안 해요. 5 상단선이 누르면 매도한다. 5 하단선이 받쳐주면 매수한다.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밑으로 붕괴하고 내려가면 매도 안 한다. 자, 이 규칙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볼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볼린저 밴드랑 이격 볼벤 다 포함입니다. 네. 둘 다 해당이 돼요. 5, 20. 자,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돼요. 오늘 말씀드려야 될 게 많아서 빨리 함축해서 지나갈게요. 예.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게 상단선이고 아래에 있는 게 하단선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중심선을 기준으로 원래 위아래예요. 근데 띵글에서는 중심선은 표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나오는 선인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선인지만 보시면 됩니다. 아래를 보면 수렴한다고 해요. 위를 보면 확산한다고 합니다. 예. 저희는 확산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에요. 확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분석하지 않아요. 예. 자, 하단선이 중심을 보면 수렴하는 거고 아래를 보면 확산하는 거예요. 역시 확산하는 건 분석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거만 매도, 요거만 매수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예. 전복의 고가와 저가예요. 예. 하단선과 상단선이 고가와 저가 사이에 있으면 볼펜만 보시면 돼요. 상단선이 전고가 아래에 있고 하단선이 전저가 위에 있으면 볼펜만 보시면 된다고요. 근데 봉이 전고를 벗어나거나 전저를 붕괴할 경우에는 투심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투심이에요. 네. 고가를 넘거나 저가를 깼을 경우에 투자 심리도를 봐야 돼요. 근데 상단선이 애초부터 전고 위에 있고 하단선이 애초부터 전저 아래에 있다면 투심을 먼저 보셔야 돼요. 투자 심리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보시고 난 뒤에 상단선과 하단선을 보셔야 돼요. 근데 투자 심리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볼펜에 상단선과 하단선을 쓰실 때는 전고 아래 전저 위에 있는 것만 1차적으로 사용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예, 코스피 200부터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아닌 코스피 200 지수를 보는 이유는요. 코스피 200 지수가 선물의 기초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코스피 지수를 보지 않고 코스피 200 지수를 중심으로 보는 이유는 선물의 기초 자산이에요. 코스피 200 지수가. 선물은 옵션하고도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파생 시장과 그 현물 시장의 관계를 보려면 코스피 지수를 보시는 것보다 코스피 200 지수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정교해요. 그래서 혹시 ETF를 거래하신다면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같은 ETF를 거래하신다면 코스피 지수 보지 마세요. 예, 코스피 200 지수 보셔야 돼요. 왜냐? 레버리지의 자산은 대형주와 선물이고요. 예, 고버스의 기초 자산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다 코스피 200 지수를 바라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 지수를 분석을 하셔야 ETF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분석하지 않고 ETF를 이해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왜냐? 레버리지나 고버스는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기초 자산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초 자산을 분석하시는 게 고버스나 레버리지를 분석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나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규칙에 대해서. 네, 그럼 그 규칙을 복습해 볼게요. 자, 아까 네 가지 했죠. 상단선에서 매도, 이건 O. 하단선에서 매수, 이것도 O. 여기다가 볼펜을 짰고 20 플러스 위에서는 매수 없고, 예, 20 마이너스 아래에서는 매도가 없어요. 됐죠? 예, 이 규칙을 그대로 대입해 보자고요.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볼벤 하단이고요. 여기는 이격 볼벤 하단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상단선이고, 예, 여기가 하단선입니다. 자, 상단선은 전고 아래에 있어요. 전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매도 위치는 여기에요. 매도. 그쵸? 이걸 1번으로 할게요. 예. 매도 위치는 이번 달에 1번입니다. 1번. 예. 매수 위치는요. 2번이에요. 2번. 여기에요. 여기. 그런데 뭐가 문제냐? 얘는 각도가 없어요. 예. 각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대상이 아니에요. 이번 달은 매수 대상이 아닌 거죠. 하단선은 매수 대상이 아니에요. 상단선만 매도 대상이에요. 그런데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3번.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예.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어요. 그게 3번이고 요게 316입니다. 요게 324예요. 예, 요게 287이고요. 그러면 예, 만약에 여길 찍으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안 돼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찍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사라지게 돼요. 그럼 원래 매수는 여기였죠. 2번. 예, 근데 각도가 엉망이고 전봉 저가 아래에 있어요. 예, 그럼 투심까지 고려해야 된다 그랬죠? 예. 전봉 저가 아래에 있는 하단선은 투심을 고려해야 돼요. 근데 저가를 깨면 투심이 내려가요.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예, 투자 심리도를 이용했을 때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없고 예, 하단선의 각도도 형편없기 때문에 매수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7월 달의 월봉의 구조로 봤을 때는 투자 심리도나 그 다음에 볼벤 하단선을 사용한 매수 전략은 못 써요. 예, 이도현님 반갑습니다. 매수 전략을 쓸 수 있는 건 오로지 뭐다?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안 찍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격 해소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격 해소를 위해서 상승할 수 있는 거 316까지예요. 예. 매도자는 324예요. 매도자는 324까지는 올라와야 예. 공식적으로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올라올 수 있을까? 그거 모르겠어요.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올라올 수 있으면 저기서 매도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올라올 수 있을까요? 지금 307이에요. 308. 308에서 324면 16이거든요. 16. 16포인트를 올릴 만큼의 에너지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왜? 지금 절반 정도 더 지났어요. 7월이라는 시간이 절반이 넘게 지났다는 거죠. 근데 절반이 넘게 지났는데 지금 보합이에요. 보합. 지난달 대비해서. 그래서 324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 가면 매도하기에 유리한데 이 위치를 줄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지금의 환경이 어렵다고. 왜? 매도자에게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위치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는 내린다 오른다를 떠나서 매도자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역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 들어가려고 아무리 머리를 써봐야 틈이 안 보이는 거죠. 지금의 환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챙길 거. 볼벤 20 하단 아래에서는 하방 안 본다. 예, 이걸 기억하세요. 여기서 하단을 안 본다라는 거는 매수를 하셔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오른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물리기 쉽다예요. 예,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따가 공시로 알려드릴게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내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도를 했을 때 잘 물린다고. 네. 거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돈 벌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돈 벌려고 하는데 자꾸 돈을 잃어. 그런 뜻이에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에서 하방을 잡으면 본인은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잘 물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에서는 하방을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됐죠? 이번에 보여드릴 화면은 다음 달이에요. 띵글이라는 프로그램이 좋은 이유는 이번 뽕 말고 다음 뽕을 그려보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시작할 때 매수하실 때 하단선만 봐라. 그죠? 매수하실 때 하단선만. 어우, 감사합니다. JJ님 감사합니다. 예. 자, 하단선만 보시라고 했어요. 하단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하단선이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지금 상태. 그러니까 307.91이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만들어진 다음 달의 하단선은 299.04 정도 돼요. 그러면 저가 못 지키겠죠. 이번 달의 저가는 300인데 다음 달의 하단선은 300이 안 되는 299.04 정도니까 현재의 봉으로는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 못 지켜요. 그러면 저가 밑에 하단선이 존재하면 투심을 봐야 된다 그랬죠?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 깨면 매수 못해요.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깨면 매수를 못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주가로는 상승으로 못 돌린다 이런 뜻이에요. 308이라는 종가로는 다음 달에 월봉을 상승으로 못 돌린다요. 그러면 얼마 정도 되면 돌릴 수 있느냐?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고가 315, 그 다음에 종가 315. 보세요. 자, 하단선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예, 하단선이 308까지 올라왔죠. 종가가 315까지 올라가니까 하단선이 308까지 올라왔어요.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해보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번 달에 종가가 315 위에서 마감하면 다음 달에 올려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달에 올려보겠다.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315. 이번 달 종가 315 넘어야 돼요. 네, 315를 넘어야 다음 달에 하단선이 308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다른 의미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확한 하단선의 위치는 얼마냐면 B3이니까 308.08이에요. 지금 308이죠. 지금 307.91이잖아요. 그러니까 308이라고. 근데 315에 마감해도 다음 달에 308 와요. 오케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어요? 이번 달에 315를 가도 다음 달에 308 올 거라고요. 얘네들은 차트를 그리려면 그런 식으로 하긴 해야 돼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 매수하면 좋겠어요? 312,
313 갔을 때 상방 보면 좋을까요? 315에 끝나도 308이 올 거라니까요. 예. 그래서 추격하시면 안 돼요. 315 대비 조정폭이 308이에요. 315까지 올라가도 다음 달에 조정폭이 308까지 잡힌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매수 찬스가 아닌 거예요. 예. 지금 상태에서 지수가 올라도 매수자 입장에서 메리트가 없어요. 예. 급등할 게 아니라면 매수 메리트가 없어요. 다음 달을 가정해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면 안 되고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더라도 방망이 짧게 예? 짧게 끌어치셔야 돼요. 예. 이익 나면 팔고 이익 나면 팔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이거 강력 홀딩이라고 했다가 고꾸라지면 매수가 안 옵니다. 예, 감안하세요. 자, 다음 달에 상단선은 3개가 있어요. 3개. 다음 달에 상단선이 3개가 있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누른다고요. 양봉을 그려도 눌러. 예? 양봉을 그린 상태에서 마감을 해도 다음 달에 또 누를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하단선을 만드는 거지 상단선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의 상승은 하단선을 만들다. 그러니까 하단선의 위치를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지 상단선을 파괴하지는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격적인 매수 전략은 조금 유보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종가가 다시 310으로 내려왔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떻게 될까요? 하단선은 밀려요. 저가 부근으로 밀리는데 상단선이 바로 머리 위에 올라옵니다. 보이시죠? 네. 상단선이 머리 위에 딱 자리 잡죠? 이게 무슨 얘기냐? 윗꼬리 그리면 작살난다는 얘기예요. 예? 이번 달에 윗꼬리 그리면 다음 달에 작살난다고요.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텨야 된다고요. 올라가다가 두들겨 맞으면 윗꼬리가 생겨요. 근데 이 윗꼬리가 생기는 게 상방에게는 진짜 치명적인 거예요. 왜? 상단선이 안으로 후벼 파거든. 예? 상단선이 고가 아래로 후벼 파서 거의 종가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다음 달에 못 올라가요. 이게 음봉이 나죠. 306까지 빼볼게요. 봉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상단선이 이렇게 머리 위까지 바로 와요. 그러면 이건 끝난 거예요. 예. 이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종가 하락으로 끝나면 상방은 없다. 예? 이번 달에 종가가 하락으로 끝나면 상방은 없는 거예요. 이번 달에 종가만 보시면 됩니다. 종가가 상승하면 그나마 위를 기대할 수 있어. 근데 종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작살 나는 거고요. 윗꼬리가 없이 종가가 상승하면 괜찮아. 근데 윗꼬리 길게 그렸다가 밀리면 역시 양봉을 그려도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놓고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간 상태를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야, 여기서 이제 버틴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제 버틴다의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올라요. 그러면 오를 때 어떻게 한다? 개인은 매도해요. 예, 개인은 매도하고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하죠. 예,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자, 옵션 양압이 높아서 양매 도장이라던데
317.5짜리가 어딘가요? 그게 대충 저기 월봉 볼벤 하단 근처예요. 예. 그게 월봉의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부근이 316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저리인 거죠. 자, 그러니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개인은 매도하고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매수해요. 근데 올라갔잖아요. 예, 고뽀마님 안녕하세요. 올라갔어. 근데 이 위에서 봉을 이렇게 그려놓고 버텨야 되잖아요. 버틴다고. 버틸 때도 똑같아요. 개인은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해요. 이렇게 해야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포지션을 바꿔. 예, 개인이 매수하고 예, 외국인 기관이 매도해요? 그럼 못 버텨요. 그러면 무너져요. 예, 그러면 무너집니다. 그러면 윗꼬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 윗꼬리는 그런 식으로 생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윗꼬리는 그렇게 생긴다고요. 그래서 버티려면 외국인은 계속 사고 개미는 계속 팔아야 돼요. 그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장을 보시면 돼요. 개인이 계속 현물 팔아. 그러면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분석을 어떻게 했든 다 무시하고 개인이 현물을 팔면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느 날 개인이 현물을 막 사. 그럼 끝난 거예요. 오케이? 네. 개인이 현물을 산다. 그러면 이제 그만 올라가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개인이 현물을 샀다가 그 다음날 팔고 샀다가 그 다음날 팔고 이런 식으로 가면 조정했다가 올랐다가 조정했다가 올라갔다 이러면서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샀는데 그 다음에 또 사. 그러면 쭉 뺄 거예요. 쭉 빼면 윗꼬리가 생겨요. 그게 월봉으로 봐도 윗꼬리고 주봉으로 봐도 윗꼬리고 윗꼬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윗꼬리가 그려지면 월봉 망가진다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 기억해야 될 건 오른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켜야 돼. 오르고 개인이 매수하면 더 떨어져요. 자, 다시 이제 뭘 보여드릴 거냐? 주봉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시간 빨리빨리 해서 한번 달러도 한번 봐볼게요. 자, 주봉이에요. 주봉에 제가 3포만 올려볼게요. 3포. 3포면 310.91입니다. 3포. 에벤에셀님이 물어보셨네요. 띵글 차트에서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뭔가요? 예. 과거는 시가 상태로 고정된 거예요. 현재는 현재가에 연동된 거죠. 그러니까 봉은 똑같이 움직여요. 근데 보조지표가 현재는 봉이 움직이는 대로 값이 적용이 돼서 연동되는데 과거는 딱 시가 상태에 딱 고정돼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과거는 오전 9시 상태예요. 보조지표가 9시 상태로 하루 종일 가요. 이해되셨죠? 주봉에서의 과거는 주 첫 거래일, 보통 월요일 9시입니다. 월요일 오전 9시의 차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월요일이 돼도 화요일이 돼도 수요일이 돼도 안 바뀌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월봉은 월 첫 거래일. 그러니까 시가 상태에서 만들어진 보조지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록하는 기능이에요. 과거는. 이런 기능은 다른 차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뭐 키움에도 없고 삼성증권에도 없고 다 없어요.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이 기능 엄청 좋아요. 이거 써보신 분은 아세요. 이 과거 기능을 써보신 분은 진짜 눈 돌아갈 정도로 잘 맞을 때가 몇 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증권사에게 제안하잖아요. 다 개무시해요. 이딴 거 필요 없다 그래요. 그리고 보조지표가 맞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안하면 다 드롭이에요. 제가 삼성증권, 하나대투 뭐 제안 안 해본 데가 없어요. 증권사에 이거 좀 도입해봐라. 이거 되게 좋다. 이거 적용하면 사람들이 미친듯이 쓸 거다.
지금 이름 없는, 그죠? 이름 없는 개발자가 이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배포를 해도 관심을 갖는다. 그런데, 그죠? 국내 그 탑급의 증권사가 이런 거 적용해서 마케팅 해봐요. 난리 납니다. 안 나겠어요? 난리 난다니까요. 근데 담당자들의 관심이 전혀 없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제가 이 툴을 만들었잖아요. 이 툴을 만들면서 DB를 다 손대야 돼요. 이거 기능 되게 단순한 건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다 손을 대야 된다고요. 그냥 툴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 DB를 조작하는 거예요. 근데 증권 DB는 돈이에요. 증권 DB는 돈입니다. 그래서 DB 잘못 건드리면 증권사 망해요. 금융사고 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증권 쪽 그 DB를 건드리는 일은 하기 싫은 거야. 모르니까. 본인들의 입장에서, 담당자의 입장에서 이게 DB까지 건드려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 건드려서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뜻 별로 관심을 안 보여요. 이거 왜 내가 이런 거 왜 책임져? 야, 이런 거 필요 없어. 너 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안하면 늘 실망만 해요. 이걸 증권사에 적용을 하려면 많이 쓰셔야 돼요. 많이 쓰셔서 이거 너무 좋다라는 소문이 나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증권사에서 찾아오겠죠. 네. 그러면 그때는 증권사가 같이 하자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안 넣어줄 겁니다. 이런 기능. 근데 이거 기능 되게 좋아요. 이게 지금 저는 볼린저 밴드만 쓰는데도 이 정도인데 이동평균선 쓰시는 분들도 있고 MACD 쓰시는 분들도 있고 RSI, 스토캐스틱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미래가 그려져요. 다 미래가 그려지니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자기가 머릿속에서 상상해야 되는 값이 그대로 그래프로 꽂혀서 나오는데 얼마나 분석하기 쉽겠냐고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저같이 주식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저는 미래 출신이잖아요. 디자인과 출신의 사람이 이런 기능을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아무도 안 믿어요. 안 믿지 않을까요? 이 뭐야? 너 이거 왜 만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도구인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만든 사람이 금융에 대해서 별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머리를 잘 굴리셔야 됩니다. 이게 하단선이죠. 예, 이게 상단선이에요. 1번, 2번. 그쵸? 1번과 2번이에요. 지금 제가 이 방송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작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곧버스 거래로 힘들었던 분들 있죠? 그분 붙들고 팔지 말라고만 했어요. 저 사실 곧버스 매수 추천한 적 거의 없습니다. 저는 리딩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곧버스 사세요 이런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못 팔게 했어요. 들고 계신 분들 막 손실 많아도 못 팔게 막 괴롭혔어요. 팔지 마라. 팔지 마라. 그것만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들 수익이 한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작년 6월에서 8월 사이에 곧버스 사가지고 막 힘들어했던 분들 있죠. 지금 그분들 지금 거의 미니멈이 50%고 많이 나오시는 분은 70%대까지 나와요. 근데 그런 게 딱 보조지표만 보면 어느 정도는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매도하시면 돼요. 여기서 매수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는 매수가와 매도가가 정해져 있어요. 맞죠? 예.
주봉으로 보셨을 때는 매수가와 매도가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 매수가는 전봉 저가보다 높아. 여기가 저가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요, 볼배만 보시면 돼요. 볼배만 보시고 거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매수가는. 그죠? 근데 이 매도가는 고가보다 높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고가를 넘는 순간에 볼배를 보는 게 아니라 투심을 봐야 돼요. 그게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상단선과 하단선이 전고와 전저의 안쪽에 있느냐 바깥쪽에 있느냐에 따라 분석 순서가 달라진다고. 안쪽에 있으면 볼벤을 먼저 봐요. 바깥으로 나가면 볼벤이 먼저가 아니에요. 투심을 먼저 봐야 돼. 예, 최지희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투심을 봤을 때 고가를 넘으면 영구간이라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투심으로는 매도하면 안 돼요. 됐죠? 예. 자, 지금 구조로 보면 하단선은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하단선은 매수해도 되는데 상단선은 바로 매도를 하면 안 돼요. 계산해야 돼. 왜? 상단선이 전봉 고가 위에 있고 전봉 고가를 넘으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의하셔야 돼요. 바로 매도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머리를 굴리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초기화하고요.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는 0구간이고 여기는 1구간이에요. 자, 여기는 7월 3주고 7월 4주입니다. 7월 3주에 7월 2주 고가를 넘으면 고가 투자 심리도도 올라요. 그죠? 그런데 7월 4주에 고가를 낮추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긴 1구간이고 여긴 0구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승하려면 7월 3주에도 상승하고 7월 4주에도 상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가 넘고 고가 넘고. 오케이? 고가를 넘은 뒤에 고가를 또 넘어야 돼요. 3주에도 넘고 4주에도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방을 보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고가 넘고 고가 넘어야 된다고요. 다음 저가 7월 2주의 저가와 7월 3주의 저가가 있는데 저가를 높였어요. 그러면 저투도 올라가요. 그런데 7월 3주의 저가와 7월 4주의 저가를 비교했을 때 저가가 하락하면요, 저투는 다시 내려갑니다. 왜? 여기도 0구간이고 여기 1구간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하려면 저가도 상승 또 상승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승하려면 3주차에도 고가 상승, 4주차에도 고가 상승. 상승하려면 3주차에도 저가 상승, 4주차에도 저가가 상승해야 됩니다. 이게 상승의 기본 조건이에요. 예.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래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 3주차, 4주차, 3주차의 봉 이렇게 그리고 4주차에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요게 상승이라고요. 상승. 예?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근데 얘가 이렇게 안 되고 위로 올라갔다 음봉으로 고꾸라졌어. 이거 상승 아니에요. 오케이? 자. 습니다. 예상 고가 316 찍었어요. 그죠? 316 찍었습니다. 예. 요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예. 요렇게 그렸어요. 근데 얘가 올라갔다가 쳐박아서 305에 끝나요.
자, 이거는 상승 망한 거예요. 이건 상승 망한 거라고요. 이렇게 그리면 상승 끝난 거예요. 아작 난 거예요. 예, 그럼 이건 그냥 곧버스 들고 가면 돼요. 이 케이스는 곧버스를 그냥 들고 가면 되는 케이스입니다. 다음. 시가 찍고 그냥 올라요. 그래서 316까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상승일까요? 네. 이렇게 갔어요. 밑에 아래 꼬리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갔어. 이건 상승이냐? 그러면 이건 다음 봉을 그려보시면 돼요. 네. 한 개가 아닌 그 다음 봉. 그러니까 7월 4주차의 봉까지 그려보면 답이 나와요. 자, 보세요. 자, 아래가 열립니다. 그쵸? 아래가 열려요. 저가보다 하단선이 낮습니다. 이러면 투심 봐야 된다 그랬죠. 근데 저가를 깨면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죠. 그러면 이거는 상방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되면 상방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래 꼬리를 그리지 않고 위로 가는 건 상방일 확률이 떨어져요. 이렇게 이번 주처럼 아래 꼬리를 달고 위로 가야 돼. 그러면 이거 위로 올라가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래 꼬리가 없는데 그냥 위로 쳐 올리면은 다시 내려오겠다라는 의지도 포함된 거예요. 다시 내려온다가 아니라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의지를 포함한다예요. 그러니까 위로도 갈 수 있지만 아래도 열면서 가는 거예요. 자, 월요일날 시가 찍고 그냥 올라간다. 그럼 저는 그거 상방으로 안 봐요. 네? 월요일날 시가를 찍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이거는 다시 내려올 의지를 포함했다예요. 근데 월요일날 밑으로 내리꽂아. 그러면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면 아래 꼬리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월요일날 내리는데 월요일 밤에 미국 증시가 올라. 그럼 우리는 화요일에 갭상승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요일날 아래 꼬리 그린 거죠. 그럼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아래 꼬리를 그리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한 흐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아래로 내려꽂으면 월요일에 아래로 내려꽂으면 수익일 때 물량 곧버스 좀 덜어도 괜찮아요. 월요일날 아래로 막 내려꽂아. 그럼 이게 하방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휩쓸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그때 곧버스가 이익이 나 있으면 조금 줄이는 거죠. 어차피 한번 위로 갔다가 상단선까지 가야 매도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물량을 줄여보는 방법도 있는데 만약에 그냥 쳐 올리잖아요. 그러면 한번 버텨볼만 해요. 그렇게 주봉을 그려서는 위로 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봉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냥 시가 찍고 다이렉트로 올라간다. 시가 찍고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상방일 확률이 떨어진다. 위로 올라갔는데 금요일날 돼서 아래로 쳐박았다. 그거는 끝난 거예요. 왜냐면 월봉의 윗꼬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4주차를 맞이하기 때문에 못 올라가면 끝나요. 자, 그런데 아래 꼬리를 이만큼 그렸어요. 306에 아래 꼬리를 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갔다. 요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상승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종가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오면 의심해 보세요. 그거는 완벽하게 하락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면 좋아요. 좋은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내리면 상방을 조심하고 오르면 하방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꾸로잖아요. 오르면 상방이고 내리면 하방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리면 아래 꼬리를 그리는 거고 오르면 윗꼬리를 그리는 거라 윗꼬리를 먼저 그리면 내려올 확률이 커지는데 아래 꼬리를 먼저 그리면 밑을 방어를 하는 거라 그때 다음에 올라가면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하방 보시는 분들은. 자, 요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3주차에 2주차 고가를 넘어도 음봉으로 끝나면 어차피 4주차, 8월 1주차, 8월 2주차는 다 1구간이기 때문에
내리면 도루묵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7월 3주의 상승이 반드시 상승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다만 7월 3주의 고가가 7월 2주의 고가를 넘지 못하면 무조건 하방인데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월요일날 좀 지켜봐야 됩니다. 7월 2주차의 고가를 넘는지 못 넘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된다. 자, 일봉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응? 자, 하단선이 없잖아요. 그러면 매수할 수 없죠. 하단선이 없으니까 매수할 수 없다고요. 이게 갭상승이 딱 뜨니까 우와 이거 위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위로 가는 거랑 별개로 매수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만들어져 있다고요. 주봉의 매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305 정도예요. 일봉은 매수가가 없어. 근데 위가 열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도 X, 매수도 X. 월요일은 매수도 할 수 없고 매도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화요일하고 목금을 보세요. 1구간이죠. 예. 수요일만 0구간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화요일에 월요일 고가 못 넘으면 매도. 그죠? 화요일의 고가가 월요일의 고가보다 낮으면 매도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월요일에 무슨 봉을 그리든 상관없어요. 예. 화요일의 고가가 월요일의 고가보다 낮으면 매도. 근데 화요일날 갭상승해. 그러면 고투가 여기서 오를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일까지 0구간이에요. 그러면 목요일에 매도예요. 자, 화요일 고가가 아니다 이렇게 써있다. 고가가 월 고가면 매도가 안 돼요. 그러면 목 고가가 수 고가일 때 매도예요. 자, 목요일로 갑니다. 매도는 화요일의 고가가 월요일의 고가보다 높으면 매도는 목요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목요일로 가든지 아니면 수요일의 고점에서 매도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이래요. 지금 하단선 상단선이 없기 때문에 시간밖에 분석이 안 돼요. 월요일은 거래 불능입니다. 거래 불능 참고하시고요. 되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240분 봉이 되냐? 오! 된다. 240분 봉도 있어요. 이건 모르셨죠? 시뮬레이션이 분봉도 됩니다. 짠! 역시 매수가가 여기에요. 전종가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갭상승이 떴을 때 매수 전략 사용할 수가 없어요. 분봉조차도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 월요일날 하방이든 상방이든 다 안 된다. 다 구조가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주봉의 가격만 보시는 거죠. 위로 쳐올리면 주봉의 상단선까지 가겠죠. 아래로 들이밀면 주봉 하단선까지 갈 겁니다. 매수자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하단선의 위치는 P5 305.4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305.4. 매수가가 이거예요. 주봉의 매수가 지금 307.91인데 여기서 3포 갭이 떠도 주봉상 매수가는 305.4입니다. 매도가는 P5 313.44. 이 정도예요. 자, 313.44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물로 가겠습니다.
그 전에 월봉에서요, 만약에 그냥 떨어져서 하단선까지 가잖아요. 하단선이 얼마였냐면 287이었어요. 287.93이니까 제가 287까지 떨어뜨려 볼게요. 287. 네. 287. 이게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해보세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맞들이면 봉이 다 보여요. 근데 287까지 떨어지면 고가가 이격이 해소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 찍고 떨어져.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를 딱 찍고 나서 쭉 밀리잖아요. 쭉 밀려가지고 이게 안 오르면, 일주일 동안 안 오르면 287 가겠다는 소리예요. 현재 고가 구조로는 287까지 가야 이격이 해소돼요. 후행으로. 그러니까 후행으로 해소된다라는 건 지금 287을 간다는 얘기고, 선행으로 해결한다 그러면 316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걸 기억해 두시라고요. 자, 이제 선물. 선물은 볼벤 20이 안 보여요. 이게 월물 교체 때문에 본 개수가 몇 개 안 돼요. 본 개수가 너무 적으면 볼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봉은 패스할게요. 자, 주봉의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얘가 얼마가 올랐냐면 310.85예요. 근데 기억해 주실 게 뭐냐면, 만약에 월요일에 시초가가 선물이 만약에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분석을 조금 더 무시하셔야 돼요. 이건 미국 선물을 부정한 야간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고 보세요. 만약에 수치가 현저히 바뀌면 이 투자 전략을 쓰시면 안 돼요. 자, 매도가만 찍어 드릴게요. 매도가 P5 313.57이에요. 313.57. 선물 매도가 57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추세선을 찍는다고 가정했을 때까지 포함하면 T5까지 갈 수 있거든요. 315.43. 여기가 맥스. 그러니까 결국에 315.43 간다는 얘기는 316 간다는 얘기죠. 이격 해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막 계속 쳐올리고 외국인이 선물 매수하고 현물을 계속 매수하면 이거 316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단선의 위치는 P5 306.10입니다. 306.10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306.10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 영역이 매수자가 공략해야 될 자리입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일봉이 저가를 깨면 안 돼요. 일봉이 전봉 저가 깨면 306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보실 때 일봉이 전봉 저가를 깨지 않고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 316까지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저가를 딱 깨면 전략을 바꾸세요. 일봉 똑같아요. 볼 게 없습니다, 지금.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보여드릴 종목, 고버스. 자,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코덱스 맞죠? 여기 이격 해소하려면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여기 3,105원 3,105원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 3,105원에 있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저가에 가서 붙는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게 후행으로 이격을 해소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려볼게요. 3,670원이었나요? 그럼 이게 고가가 3,670원이고 종가도 3,670원을 찍어보면 돼요. 이렇게 찍으면 붙느냐? 안 붙어요. 안 붙으면 더 간다는 얘기죠. 그럼 3,700원 이렇게 하면 붙냐? 붙어요. 안 붙었나? 안 붙었어요. 그러면 3,750원.
이 정도면 붙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저가, 지금 그 곧버스의 현재의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3,750원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곧버스가 현재 월봉의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다라는 거, 목표가가 3,750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3,105원을 붕괴한다. 그러면 이제 목표가가 해제되는 거예요. 목표가가 해제돼. 왜냐면 꼭 가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올라도 되고 내려도 되고 상관없는 거예요. 얼마까지 간다가 없어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곧버스가 상승세를 보인다면 여기는 찍어야 돼요. 여기 3,665원은 찍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 여기 빨간 점 있잖아요. 요거 찍어야 돼요. 이걸 찍어야 이격이 해소돼요. 여기를 찍어야 이격이 해소됩니다. 에베네셀님 감사합니다. 이거 드디어 제가 띵글 이벤트를 잘하면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 땡큐겠어요.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은 얼마가 빠지냐면요, 2% 빠져야 돼요. 2% 빼면 한 60원 빼야 돼요. 그러니까 3,345원. 네, 3,345원을 적용해 볼게요. 3,345원. 이렇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3,000 왜죠? 3,245원인가? 갭상승이 나올 수가 없는데. 갭상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상단선, 여기가 하단선이잖아요. 근데 하단선이 저가 부근에 있어요. 그럼 투심까지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예. 근데 저가를 깨면 투심도 내려가요. 그래서 안 좋다고요. 그러면 보수적으로 가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가니까 여길 보는 거죠. 여기 3,130원. 예. 자, 다음 주 매수가는 3,130원. 예. 예. 이 가격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눌렀다가 아랫꼬리 감고 이렇게 올라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목표가예요. 3,355. 예, 목표가. 그 위로 한 번 더 들면 3,430원이요. 예. 여기가 2차. 그러니까 만약에 보유자 입장에서 노려야 될 가격은 3,355원이거나 3,430원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매수가 최초로 가능한 가격은 3,220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 언더슈팅이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만약에 매수를 하실 거면 3,130원 정도 주변의 가격을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다. 문제는 그냥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냥 치고 올라가면 에이, 뭐 분석 틀렸나 이러시면 돼요. 예. 분석이 틀렸다. 뭐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냥 저가 안 깨고 찍고 그냥 끌어올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면 고마운 거죠. 보유자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겠어요. 예. 떨어지지 않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여기다가 분석이 틀렸다. 어떻게 이렇게 분석할 수 있냐? 그러면 제가 멘트를 배워놓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멘트를 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 멘트를 쓸 수는 없고요. 제가 열심히 다른 방송을 보면서 배운 예, 멘트들이 있어요. 자, 설명드렸죠? 예, 이렇게 된다. 예. 제가 원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냐? 여기 3,130원 저가 찍고요. 30원 저가 찍고
고가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3,430원에 고가를 찍고, 그 다음에 종가는 한 요 정도. 3,385원. 3,485원인가? 3,385원. 요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시가. 잘못했어요. 종가를 바꿨어야 되는데, 3,245원에 종가가 3,385원. 요 정도만 올라가도요, 봉이 끝내줘요. 예.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예. 이렇게 그려지고 나서, 예. 여기다가 3,3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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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5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위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양봉만 나면 돼요. 저가는 3,130원을 찍어도 되죠. 예. 이렇게 그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양봉을 그리는 게 중요한 거지. 저가가 뭐냐는 별로 안 중요해요. 왜? 다음 주부터 계속 연구간이거든. 3주예요, 3주. 연구간이 7월 4주부터 8월 두 번째 주까지 3주 동안 연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래 꼬리를 그리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지킬 수만 있게 양봉만 그려주면 상관없습니다. 처음 들으면 충격적이다. 몇 가지 멘트가 있죠. 예. 어떤 멘트가 있을까요? 버퍼.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건 버퍼가 생겼다. 그런 뜻이죠. 예. 아셨죠는 좀 약하죠. 버퍼가 생겼습니다. 이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는 제일 와닿아요. 본인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좋은 멘트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제 동영상이 별로 잘 안 맞는다라는 걸 이제 채팅을 통해서 공유를 하시는 건데,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멘트는, 본인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있어요. 자, 일봉으로 가겠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래 위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개인만 미친 듯이 고포스를 팔아야 된다면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하방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누르면 솔직히 무서워요. 예. 위에서 누르는 구조가 나오면 무섭다고요. 못 오르니까. 근데 이건 아래에서 받쳐주지 않는 거지 위에서 누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만 뒤집히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하세요. 예. 전혀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밑으로 빠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3,130원까지 빠질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그건 저는 보수적으로 보니까.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는 게 제 기본적인 태도예요. 근데 시장이 반대로 그냥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냥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그러면 제 분석은 다 틀린 거죠.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구조는 가능해. 열려 있어요. 위가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저는 보수적으로 분석한다라는 것만 감안을 해주세요. 저는 이 방송을 보는 투자자분들이 공격적으로 거래하셔서 생기는 문제를 끌어안을 만한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분석은 대부분 보수적이에요. 예.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참 매매 기회 정말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되도록 안정적으로 거래하시는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익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덜 돈을 잃으면서 시장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제 역할이고 도리예요. 자, 월요일의 저가를 화요일에 지키기만 하면 돼요. 월요일의 저가를 화요일에 지키기만 하면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월요일이 밑으로 빠져도 양봉 내주면 화요일에 매수 전략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의 상태는. 그러니까 강력 하방 아니에요. 강력 하방 아닙니다.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어요. 이 구조는 그렇게 생긴 거예요. 다만 아직은 매수자에게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저는 반대한다는 거죠. 왜냐? 이건 제 방송이고 제 마음이니까요. 솔직히 나쁜 댓글을 보면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 나쁜 댓글을 보면 기분이 상하겠죠. 그래서 최소한 틀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리고 한 방향을 안 봐요. 그쵸? 저는 한 방향 안 봅니다. 매수자의 입장과 매도자의 입장을 동시에 봐요. 그래야 본인들이 투자하고 싶은 방향을 결정하겠지.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는 저에게 어쨌든 도의적인 책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이 안다고 다른 사람의 거래까지 책임지겠어요. 그런 짓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만 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래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가장 핵심이고, 그런데 그런 도움을 받았는데 이게 좀 그럴듯해! 그러면 이제 제가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사서 써보십사 하는 게 이게 제가 방송을 운영하는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그 이상 없어요. 뭐 제가 고수니까 나를 믿어 뭐 이런 거 일체 없어요. 제가 뭔 고수예요. 저는 전형적인 프로그램을 파는 장사꾼입니다. 예. 제가 프로그램을 팔아야 되니까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다만 프로그램을 팔기 위한 방송만을 하는 건 아니죠. 예. 도움이 되도록 정보를 줘야만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리딩 안 해요. 리딩 안 합니다. 리딩 하면 망할 거예요. 왜냐? 10번을 맞춰도 한 번 틀리면 망해요. 레치기리님이 물어보셨는데 3,130원이 하단이라면 3,000원까지 가는 상황이 오면 지수 상승으로 뷰가 바뀔 수도 있나요? 자, 바뀌는 거는 종가를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3,130원이든 3,000원이든 종가가 그 가격이면 뷰가 바뀌어요. 됐죠? 예? 3,13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3,000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 달 종가가 3,130원이면 방향이 바뀐다고요. 방향이 바뀝니다. 3,000원이어도 바뀌고 3,130원이어도 바뀌어요. 바뀌면 반등할 때 파셔야 돼요. 반등할 때 파셔야 된다고요. 그냥 팔라는 소리가 아니라 반등할 때 파셔야 돼요. 반등이 올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자, 고포스로 저 리딩자 아닙니다. 공짜 리딩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분석하는 방법만 알려드려요. 분석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본인이 판단하도록 도와드려요. 저는 사업자예요. 저 개인 아니에요. 저는 법인이에요. 법인이라 유사투자 자문업 등록되어 있어요. 저는 합법적으로 리딩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이렇게 리딩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저는 법적으로 그런 권리를 다 획득한 사람이에요. 근데 리딩 안 해요. 왜냐면 리딩하면 회사 망해요. 한 번 틀리면 고객 다 떠난다니까요. 그런 짓을 왜 해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신뢰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돈을 투자하세요. 신뢰가 없을 때는 더 찌끔 투자해. 근데 잘 맞아. 쟤 잘 맞추네? 돈 조금 더 넣어봐요. 근데 또 맞아. 야, 돈 다 긁어 모아야겠다. 근데 그 다음에 딱 정보 줬는데 왕창 틀렸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찔끔찔끔 돈을 버는데 마지막에 돈 엄청 많이 잃어요. 그래서 리딩은 안 합니다. 저는 이 방송이 리딩이 아니에요. 저는 정보 교류만 해요. 분석만 해드려요.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투자하면서 생각 별로 안 하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조금 더 다르게 보여요. 그 다르게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과 그런 세상을 전혀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은 심리 상태가 달라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을 이해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네. 저는 대놓고 장사꾼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고버스 가격으로 직접 보세요. 고버스 가격으로 보시면 얼마냐? 3,130원이었죠. 저가 그러면 3,130원. 예, 종가 3,130원. 이렇게 찍으면 짠!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요, 여기. 3,245원까지는 반등 여지가 있어요. 반등 여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뷰가 바뀌죠. 당연히 뷰가 바뀌어요. 뷰가 바뀌니까 반등할 때 파세요. 상단선이 여기 있으니까. 뷰를 바꿔야 된다고요. 고버스가 음봉으로 마감하면 뷰 잠시 바꿔야 돼요. 그럼 한번 털고 밑으로 가면 또 사요. 밑으로 가면 다시 사요. 하단선이 있으니까. 네. 이걸 지수로 봐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종가가 어디냐를 보셔야 돼요. 종가가 315 이상이면 상방이에요. 종가가 315 이상이면 상방이라고요. 이해하셨죠? 예. 종가가 315 이상으로 마감하면 상방이라고요. 그러면 조정할 때 정리하시라고요. 하방을. 고버스도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종가가 315보다 낮아.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생각보다 깊은 조정이 와요. 그럼 그때 나가세요. 그때 나가셔도 될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개인 현물 아직 엄청 많아요. 아직 개인 현물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세랑 다르게.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어쨌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줄 겁니다. 시장이. 그래서 그걸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기는 보여드렸죠. 이제 타이거 보셔야죠. 레치기리님 3,130원이 하단이라면 3,000원까지 가는 상황이 물어보셨잖아요. 이거 멘트가 있는데 제가 놓쳤어요. 다음에 준비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멘트도 다 배웠어요. 자, 타이거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이폰은 없어요. 유안타 증권이 아이폰용 그 API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격이 해소되는 값은 3,240원이고요. 예, 월봉. 이게 316이에요. 코스피 200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냥 올라가면, 그냥 위로 치고 올라가면 한 3,900원? 찍어볼게요. 3,900원. 와, 3,900원 가면 저 거의 100% 되는데? 예, 3,900원이요. 그냥 올라가면. 예, 그러니까, 주봉이 지난주 저가 안 깨잖아요. 그러면 목표가가 3,900원이에요. 예. 현재 만들어진 주봉의 저가를 깨지 않고 양봉으로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타이거는 3,900원 정도까지는 가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 제가 지금 1,900 얼마지? 83원이거든요. 거의 100%예요. 거의. 여기 가면 제가 잘난 체 좀 할게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주봉으로 가서 주봉에서도 2% 빼야 되거든요. 그럼 3,460원에서 2%를 빼볼게요. 계산기 좀 잠시 해보겠습니다. 자, 3,460원에서 곱하기 0.98. 그러면 얼마냐? 3,390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3,390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건 선물 적용 안 한 거예요. 선물 적용 안 한 거기 때문에 감안하세요. 그리고 저는 물어보면 대답해 드립니다. 치사하게 그런 거는 공짜로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원래 방송 자체가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다 대답해 드릴게요.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 하단선이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3,360원. 예. 주봉 하단선이죠? 주봉 하단선이 3,360원에 있고, 이게 추세가 붕괴됐기 때문에 보통 여길 찍어요. 여길 찍으니까 매수가는 3,275원 정도까지 봅니다. 밀리면. 예. 이렇게 보시고요. 목표가는 1차로 3,510원. 그 다음에 최종 목표는 여기에요. 3,590원. 개인이 현물 매수한다. 그럼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3,590원까지.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면 이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일봉은 볼 게 없어요.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일봉에 대해서 볼 게 너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봉은 방향이 없어요. 월요일은 적어도 방향이 없습니다. 예, 이건 없는 거예요. 누르지 않아요. 밑에서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위에서 눌러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아래 자유롭다라는 것만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퍼스에 대한 내용이고, 빨리빨리 진행해야죠. 이번에는 삼성전자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월봉 보세요. 예, 이격 해소됐죠. 예, 59,700원 이격 해소했어요. 그 다음에 상단선이 그 다음에 어디 있냐? 예, 67,000원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비 올라갈 수 있는 가격 700원이에요. 예, 지금 대비해서 700원 올라가면 드디어 상단선과 만나요. 그래서 잘하면 예, 내일부터 삼성전자가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주봉 아직 삼성전자는 상단선이 살아있습니다. 상단선이 살아있고 하단선은 안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르잖아요? 누르면 안 막아요. 예, 오르는 것도 막을 생각이 별로 없지만 눌렀을 때 막는 힘이 없어요. 이건 코스피 200 지수보다 더해요. 삼성전자는 저가 지킬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팩트예요. 예, 아직 매수 구조가 살아나지 않았다. 올렸지 하단선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월요일에 삼성전자가 크게 오르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이걸 감안하시고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내용이고, 추가로 해야 될 내용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뭐냐? 영웅문 세팅하는 거예요. 영웅문. 네. 들리시죠? 요게 영웅문 세팅하는 겁니다. 이거 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요거예요. 여기 가시면 파일도 있어요. 파일도 있고 뭐죠? 다 해놨는데. 그래서 저 동영상 보시고 파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하시면 돼요. 하시면 영웅문 세팅 하실 수 있어요. 영웅문 4, 그 다음에 영웅문 글로벌 다 세팅 하실 수 있습니다. 요 동영상 참고하시면 돼요. 밑에 여기 댓글로 파일 다운로드 하는 거, 이건 이제 책이 있으니까 여기서 구매 안 하셔도 돼요. 다운로드 받는 방법 여기 있죠? 요거 링크 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에 가셔서 예, 킹덤 오브 차트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환율 보자 그랬죠. 환율. 예, PC만 가능하죠. 영웅문은 모바일에 그런 기능이 안 들어있어요. 모바일에 그런 기능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환율.
자, 이게 환율 차트예요. 보이시죠? 예. 환율 차트인데, 여기서 차트를 누르면 이렇게 돼요. 보셨죠? 예. 이거 2번 클릭하고요. 영역 채우기를 지워요. 예, 영역 채우기 지우고, 예, 이렇게 하면 비워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표 겹치기 누르시면 차트 들어있죠? 여기서 P차트, 예, 그 다음에 지표 겹치기 하시는 거 잘 보세요. 따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P차트2 겹치기 할 때 어떻게 합니다? 여기 $1에다 딱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세팅이 됩니다. 다시 지표 겹치기 T차트1 밑에 또 있어요. 총 4개를 붙이셔야 돼요. 4개. 이렇게. 그 다음에 T차트 이렇게요. 이렇게 하시면 차트가 세팅이 됩니다. 그죠? 이거 일본 가면 주봉 다 똑같이 되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돼 있죠? 그럼 여기도 매트릭스 지표 이제 추가해서 사이클 차트를 넣고요. 그럼 여기 사이클 차트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매트릭스 넣어야 되니까 지표 추가에 매트릭스가 있어요. 네, 매트릭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거 2번 클릭하시고 라인 설정해서 종거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종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표 추가해 가서 거래량까지 같이 보겠다. 그러면 하나 더 만드신 다음에 요번에는 고절을 끄시면 돼요. 이렇게 거래량이 없나 봐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월봉부터 볼게요. 이거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 누르시고 시초가로 돌아가세요. 자, 돌아가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예. 여기가 하단선이고 여기가 볼펜 20 상단선이고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근데 상단선 각도가 별로 안 좋아요. 이건 강한 게 아니에요. 요건 강한 거고 실제 어떻게 움직였냐? 지금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격 문제는 없고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에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대상은 아닌 거예요. 올라가는데 지장은 없어요. 다음 달로 가겠습니다. 현재 가격을 유지했을 때 이격에 문제가 있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이렇게 딱 보시면 요만큼 조정해야 돼요. 요만큼 조정할 수 있고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여기까지 1350원 정도까지는 열어놨어요. 그리고 이격이 해소되려면 1317원까지는 내려와야 됩니다. 현재 만들어진 7월 17일자의 환율로 봤을 때는 그렇다.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갑니다. 주봉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끝났잖아요. 이렇게 끝났는데 짠,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 그리고 현재의 가격을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상단선 없고요. 하단선이 아직 있어요. 하단선이 아직 있기 때문에 아직 하방은 아니다. 아직 하방은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주가 오르면 하나 둘 셋 8월 두 번째 주까지 계속 갈 수 있어요. 종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다음 주까지 상승을 하면 8월 두 번째 주까지는 하락 없다고요. 계속 상승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기준에선 그래요. 여기가 정점일 거예요. 8월 두 번째 주. 다음 주에도 종가가 상승한다면, 그러니까 환율상 종가가 상승으로 끝난다면 다음 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8월 두 번째 주까지는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아래로 내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봉은 지금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여기는 하락에 더 유리한 시간대인데 양봉을 그렸으니까 요 상태로 가면
글쎄요. 하단선이 챙기지 않을까요? 예. 지금 이격은 조정을 해야 되네요. 벌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1322원. 예. 1322원까지는 조정을 하고 나서 올라가야 더 좋은 구조가 됩니다. 목표치는 1334. 여기까지는 열렸어요. 그러니까 1322까지 조정했다가 1344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라고 봐요. 저는 그래요. 끝판왕님. 8월 두 번째 주 5,000원. 그게 5,105원. 그게 목표예요. 거기 가면 다 팔 거예요. 안 오면 더 고민하고요. 오면 전량 팔 겁니다. 그 자리가 굉장히 과열된 수치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가면 팔아야 될 거예요. 다음에 한 번 더 조정받으면 이격 해소하는 행위가 나올 테니까 그 행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저는 5,105원이 오면 전부 다 팔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환율 끝났어요. 자, 환율이 끝났고 네, 환율 한번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자, 예, 요게 아까 얘기했던 매뉴얼이에요. 예, 네이버에 가셔서 킹덤 오브 차트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예, 책 소개 있고요. 저에 대한 소개 있고 목차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목표가가 그렇다는 거죠. 저는 거기까지 노린다.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다요. 꼭 가냐? 그렇지 않죠. 예, 꼭 가면 지금 더 사야 되잖아요. 근데 희망사항인 거죠. 그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가능해 보인다. 진짜로 제대로 간다면.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뭐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이거 다우지수 월봉이에요. 다우지수 월봉인데 자, 여기가 이격 볼벤이에요. 여기가 이격 볼벤이고 여기가 볼벤 20입니다. 그러니까 이격 볼벤 20 하단 아래에서도 매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위만 되는 거죠. 31,432 위만 매도가 돼요. 잘 보세요. 예, 거기만 딱 찍고 떨어지죠. 거기만 딱 찍고 떨어졌다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이격 해소 자리를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요. 다음 나스닥. 예, 나스닥이에요. 보셔야 돼요. 보셔야 포인트가 보이세요. 이건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자, 여기 보면 여기는 볼벤 20이 여기 있고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자, 볼벤 20은 이 구조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상단선이 11,566 정도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세요. 이것도 그 위에서 맞고 떨어졌잖아요. 네. 맞고 떨어지는 데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고. 근데 자꾸 머릿속에는 뭐냐면 악재라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 악재라는 것 때문에 자꾸 뭔가 안 좋은 생각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걸 좀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필반 보여드릴게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보시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어디 있었는지를 보세요. 자, 볼펜 여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격은 여기 있고, 상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2642 아래로는 하방 없는 거죠. 실제로 봉을 보세요. 어떻게 그랬는지. 자, 이제 올라왔죠? 이제 매도가에 적합한 위치에 온 거예요. 이 밑은 매도 영역이 아니었다고요. 예. 이런 정보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 이걸 알고 있어야 내가 하방을 봐도 되는지 보면 안 되는지 위험한지 이런 생각이 파악이 되는데, 이런 사전 지식 없이 일방적으로 아래만 공략하다 보면 이런 걸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건 좀 확실히 조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김에 SQQQ 보여드릴게요. 자, SQQQ에서 쭉 확대해 가지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 이격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있어요. 52.08 정도 됩니다. 이 위는 매수 영역 아니에요. 이 밑만 매수 영역이에요. 자, 움직인 거 보세요. 네. 딱 그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서 매수한 사람은 별 피해가 없어요. 이 위에서 매수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보고 선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덜 힘들어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방향만 보고 거래하다가 물리면 골치 아프죠. 이게 일봉만 보셔서 그래요. 일봉만. 월봉을 보시면 전혀 다른 구조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 타이밍이 왔을 때 결정만 하시면 돼요. 이걸 들어갈까 말까. 그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일봉만 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엉뚱한 데서 들어가서 정작 매수해야 될 때는 고통이 심합니다. 그런 걸 좀 잘 파악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